네, 반갑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도 쉰다 이거죠. 신나요. 네, 비만 안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비 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즐기시면 되죠. 네, 어쨌든 쉰다는 거, 이럴 때 컴컴할 때 푹 주무시고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얼굴 탱탱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래량 특징 종목하고 뉴스 테마 특징 종목, 인기 검색 종목 해가지고 준비가 됐는데요. 자, 이수페타시스, SY, 아시아나항공, 꿈비, NC소프트, 삼성제약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수페타시스는 네, 반도체 쪽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네요.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이제 PCB 전문 업체예요. PCB 관련 기업들은 일단 반도체 쪽으로 무조건 걸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한 매출 증가가 이제 중요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되겠죠. 네, PCB는 뭔지 아시죠? 그 인쇄 회로 기판입니다. 네, 그 뭐라고 할까요? 거기다 이제 부품 나가지고 막 이렇게 회로 네, 그런 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요즘에 뭐 AI 관련한 그런 섹터로도 같이 포함돼가지고 주가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은 완전 흐름이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도 올라갔었고 하니까 두 가지 다 묶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항상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출발해요. 너무 많이 올랐다. 단계 너무 올랐다. 그 다음에 지금 RSI 지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과매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들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요. 네,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단계 급등한 건 당연히 부담돼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조건에서도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수익이 나서 팔아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조금 조정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손해가 아닌데 주식 매도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회사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업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좋은 재료, 지금 가장 핫한 재료 다 끼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네, 수급도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유지 그대로 하셔도 되겠고요. 기준은 5일선 이탈하는 시점에서 매도 의견을 고민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신규 매수는 없어요. 네, 신규 매수는 지금 이런 타이밍에서 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죠. 그래서 신규 매수 포인트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더 늘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팔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SY 한번 볼게요. SY 요거는 물량이 좀 나왔네요. 뭘까요? 이 종목은요. 뭐예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그 샌드위치 패널, 샌드위치 패널 뭔지 아시죠? 속에 이게 저거 스티로폼 같은 거 들어있는 그 패널이요. 그 샌드위치 패널. 요거가 점유율이 지금 1등입니다. 국내에서 1등이요. 그게 이 SY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이거 많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거죠. 패널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듈로 건축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재건을 할 때 벽돌 쌓아서 하나 쌓으면 좋겠지만,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듈러 쪽으로 탁탁탁탁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수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주요 사업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올라가긴 하죠. MOU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간다 어쩐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 중요한 부분은 그거긴 한데,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재건하고 있는 동안에 폭격 날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지난 작년에 11월 달에 있었던 구간들 과매수 국면이 또 진입하게 되면서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자, 이런 부분 나오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개긴다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네, 수급 동향도 조금 애매하고요. 자, 떨어진 이 물량에 대한 포인트, 음봉 자체도 제법 크게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네, 부담스러워 보인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일단 5일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으셔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음봉 떨어지고 확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하셔도 괜찮긴 한데, 지금까지 뭐 매도 안 하셨으니까 일단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셨다면, 여기 아래쪽이요. 4,100원, 200원쯤 될 것 같은데, 이 라인대 지지선 지켜주면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아래쪽에도 지지선이 있어요. 3,7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지금 3,700원 정도면은 지금 한 15% 정도 변동성인데, 그 정도는 뭐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4,000원대 이상에서 지지선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못 하셨다라면, 지난 금요일에 매도 못 하셨으면, 일단은 보유하셔야 되겠죠? 네,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얘기는 이 이후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올 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단기적 물량이라든지 저런 것들 좀 소화해야 되는 입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유지하시는 전략 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볼게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요, 글쎄요. 네, 이거는, 주가 떨어진 이유가 조금 웃기다고 할 것 같은데, 뉴스에 이런 게 나왔죠? 문을 연 상태로 뭐 비행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착륙하기 전에, 누가 문을 열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승객 중에 누가 한 명이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착륙하던 그 시점에 문이 열려가지고 딱 착륙하게 되면서, 굉장히 승객들이 패닉에 빠지고, 뭐 호흡곤란, 병원에 실려가고 막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다고 하는데, 왜 문을 열었지? 비행기 문을 왜 거기서 착륙하고 있는데 왜 문을 열은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확 살아나지 않는 여객 수요,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아나 입장이 조금 애매하죠? 네, 대한항공하고 LCC 그 중소 그 비행기들 사이에 좀 낑겨있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일단, 네, 대한항공이 합병이 되면서, 인수가 되면서 뭐 괜찮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그래요. 주가가 좀 반등세를 좀 보이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1,000원 지지라인 때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만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무엇이냐? 주가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홀딩만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매우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꿈비 한번 볼게요. 꿈비. 꿈비가 그 애기들 그거 하는 기업이잖아요. 애기들 가구입니까? 그거 장난감입니까? 뭐 한 이 기업인데, 요거가 지금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많이 보였어요. 만원대, 여기 최저가 만원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35,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욕을 처먹고 있냐?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뭐 얼마 됐어요? 4개월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월 됐는데, 유증을 한대요, 유증을. 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뭐,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200억 원 규모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300억입니다. 이 중에서 200억을 유증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열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유상증자 얘기는 무조건 악재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내놓은 그 대책이 뭐냐? 0.3주, 주당 0.3주에 무증을 같이 해주겠다. 자, 근데 사람들이 냉담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상증자를 받아줘야 돼요. 유증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 유상증자 납입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 무증 기준일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일이죠. 무증 받으려면 유상증자 참여해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이거는 네, 그다지 썩 훌륭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설 투자에 뭐 어느 정도 쓴다고 하지만 60몇 억에 달하는 즉 약 30% 정도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대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영유아 관련한 어떤 대책이 나빠져서라고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그냥 얘 혼자만의 이익이긴 한데
글쎄요. 이렇게 삥을 뜯는 거는 그다지,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상증자가 주주들한테 삥을 뜯는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도, 뭐, 작정하고 달려든 것 같잖아요. 상장에서 사람들 모으려고 주가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유상증자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유상증자 참여 안 할 것 같으니까 어떡해요? 유상증자 참여하면은 무중 줄게,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인 추세는 일단은 바닥 저점권, 이제 통과하는 모습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RSI 지표도 이제 과매도 통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생각됩니다. 다만, 유상증자 이야기잖아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대가 바로 옆에 지금 나와 있어요. 16,000원. 이거 이탈하면은요, 단기간 충격이 계속될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난 다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사실 9%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나서 또 떨어진다 그러면은, 매도하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처리를 좀 해도 괜찮은데, 모르죠. 여기 16,000원대에서 지지가 돼가지고 반등이 또 나오기 시작한다면 뭐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000원 지지선 보면서 보세요.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더 안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유상증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무증 받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NC소프트 볼게요. 이번에 신작 발표를 했답니다. 이게 뭐야, 스론 리버티? 스론 앤 리버티라는 거예요. TL이라는 그런 게임인데, 그냥 별로랍니다. 그냥 별로래요. 왜 그러냐면, 리니지하고 비슷한 게임 플레이 방식이다. 니네는 리니지밖에 모르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 그래도 NC소프트 그 리니지 때문에 돈벌이 하느라고, 그거, 반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린저씨들이 그냥 막 두드러 까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그것과 비슷한 게임 플레이 방식이다. 글쎄요.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리뷰를 보니까 뭐 리니지보다 좀 더 쉬워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얼마나 이 가차 뽑기 이거를 또 얼마나 많이 저거 해놓고 또 그럴 것인가, 돈을 또 얼마나 현질을 하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걱정이 앞설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요, 지지라인을 이탈해버렸어요. 그런 모습이죠. 낙폭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수치상으로 이탈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반등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썩 훌륭하지 않겠죠. 다만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빨리 개발이 되고 상황이 좀 진정이 된다라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워낙 혹평을 늘어놓은 상황이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대적으로 좀 고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리니지 방식을 진료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취향은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그런 게 나온다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물론 게임들, 양산형 게임이 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방식이고 거의 비슷한 뽑기고 막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일단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다만 더 떨어지게 되면 RSI 지표가 마이너스권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보여줄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추세가 하향 추세로 바뀌게 돼버리면 상당히 무섭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래쪽 지지 라인이 없어요. 지금 뭐 굳이 따진다면 여기 32만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 의견으로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제약 볼게요. 상한가네요. 삼성제약 상한가. 저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젠백스 관련한 부분 때문이거든요. 뭐 젠백스가 뭐 크게 저거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삼성제약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주주거든요. 젠백스 엔카일이 삼성제약이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젠백스 링크라는 기업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젠백스 링크도 지난 주말에 한 7%대 상승했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자, 삼성제약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한
이제 국내 임상 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젠백스 엔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받아요. 네, 돈을 선급금 120억 원, 그 다음에 기술료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이것을 1,080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00억에 팔아먹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매출이 나올 땐 로열티도 따로 받는다. 젠백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상업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잘 되면은 이제 될 것 같다 생각되긴 하는데, 야, 이게 과연 1,200억을 주고서 할 만한 정도의 어떤 큰 덩어리가 될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일단 하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이제 상업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 유럽 7개국 이런 쪽에서 해외 임상시험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네 권리는 젠백스가 그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내 판권만 팔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젠백스가 수혜줄 것 같은데 상한가는 삼성제약이 갔어요. 네, 뭐 이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 보여집니다. 왜냐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네 치료제가 나왔다 뭔가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기를 좀 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기대치가 있는 거고, 일단 얘가 주인공이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상한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올라가면 또 젠백스 쪽에도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 매물대에 딱 걸쳐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 매물대에서 다음날 나가는 거, 즉 내일이죠.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냐 중요합니다. 그냥 갭 상승에서 바로 뚫어버린다 그러면 매우 좋고요. 지지부진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안 파신 건 잘하셨어요. 다만 내일 정도 시점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약간의 각오는 좀 필요하겠죠. 매도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신규 접근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매물대 통과를 내일 어떻게 해주느냐, 그죠? 갭으로 팍 뚫고 넘어간다. 갭 뚫고 나서 한 7, 8%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일단 안 팔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애매하게 보합권이거나 마이너스 음봉 나온다거나 아니면 3, 4% 올랐다가 쭉 밀린다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속 시원하게 팔아먹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이수, 페타시스, SY, 아시아나항공과 꿈비, NC소프트, 삼성제약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종목들 잘 보고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향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